먼저 그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청구권 부분입니다. 지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10조 3에는 이 권리금의 정의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그런 사람이 영업시설 비품, 그다음 거래처, 신용, 그다음에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유무형 그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로 지급하는 그런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2015년도에 들어서 이 권리금이 비로소 이제 제도화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이제 제도화됐는데, 이 권리금 분쟁은 그 이전부터 이제 있어 왔기 때문에 이 판례상으로 이 권리금을 정의를 해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입법을 통해서 입법 과정에서 법에다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금 회수 청구권 부분은 10조 4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이라고 하는 이 규정에 담아져 있는데요. 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이제 기간적인 문제고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걸 보통은 이제 방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만 10조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이 10조 1항이 계약 갱신 요구권의 어떤 예외 사유가 되는데요. 그 예외 사유를 그대로 준용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은 임대인이 이런 1항을 위반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고요.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에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도입되기까지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요. 2015년 5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법 제도화 됐던 거죠. 그 전에는 이 권리금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래, 분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 제도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어떤 계약에 맡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상가 임차인 권리금 보호를 위해서 이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통계에 따르면은 이 권리금의 규모가 33조에 달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고 또 분쟁도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권리금에 대해서 어떤 보호 범위라든지 그 권리금을 넘기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그 보호 장치가 돼 있을 법하지만 그동안 계속 어떻게 보면 좀 방치를 해왔던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이 권리금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개념 자체가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분쟁 소지도 많고 하기 때문에 뭐 어중간하게 이제 입법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또 안 하는 일만 못하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뭐 가진 사람들 건물주만 건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권리금 입법을 좀 소홀히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할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왔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간의 계약에만 맡겨두고 분쟁도 그런 계약의 해석 문제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그런 과정들이 지난 수십 년간 현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권리금 회수를 하려면 법이 없는 상황에서 권리금 회수를 하려면 결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임대인이 동의해 줘야 될 의무가 없다 보니까 임대인의 어떤 호의에만 맡겨졌던 것입니다. 임대인의 눈치를 보고 임대인에게 부탁을 하고 임대인이 또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임차인 보호에 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지난 수십 년간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권리금이란 것이 좋은 임대인을 만나서 권리금을 스무드하게 이렇게 넘길 수 있으면 다행이고, 또 운 나쁘게 임대인을 좀 잘 못 만나게 되면은 그냥 고스란히 권리금을 떼이게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또 같은 임대인이라도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 임대인이 그 당시 상황에서는 세입자를 바꾸는 부분을 허락을 했지만 또 임대인이 갑자기 어떤 본인의 사정이 생길 경우에는 또 권리금 거래를 막아버리는 이런 이제 들쭉날쭉한 상황이 계속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게 폭탄 돌리기 게임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폭탄을 돌리다가 그게 운이 없으면 그냥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권리금을 인수한 사람, 권리금이 돌고 세입자들 간에 넘기고 하다가 결국은 어떤 세입자가 결국 그 폭탄을 떠안게 되느냐, 터지는 폭탄을 떠안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게임에 좀 다름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이제 방법으로 2015년 5월에 드디어 법이 마련이 됐던 겁니다. 그 방법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입니다. 그리고 그 형식은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상가 임차인이 바로 건물주한테 뭐 권리금 주세요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임차인에게 그것을 넘길 때 방해하지 마라, 회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권리금 회수 관행을 제도화했다, 반영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